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비아디의 한국 침공이 진심이라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디에 관해서는 뭐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이 기사, 요즘 나오는 비아디 기사를 매일매일 읽어봅니다. 매일매일 읽어보고 그게 뭐 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비아디가 한국에 왜 진출을 하는지, 그리고 진출이 이거가 그냥 찔러보기가 아니라 진심이라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올 것 같아서 이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무서운지 차근차근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은 라디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쭉 그냥 편안하게 뭐 설거지 하시면서 듣든 아니면은 뭐 샤워하시면서 듣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아디가 한국 침공을 하죠. 진출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생존한다. 얘네들은 아마 무조건 생존하려고 들어오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옆 나라가 있잖아요. 옆 나라 일본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진출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비아디가 여러 나라들에 이미 유럽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이미 동남아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나 남미, 특히나 브라질이죠. 그런데 보면은 보통은 거기에 거점을 삼고 그다음에 공장을 짓고 꾸준히 계속 들어옵니다.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게 뭐 1년, 2년 해서 잠깐 찔러보고 판매가 별로네 하고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진출 방식은 일단은 어떻게 진출을 하냐면요, 이런 쇼룸 같은 걸 열어요. 이 지금 옆 나라 일본이거든요. 일본에도 지금 비아디가 진출을 해서 판매량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2024년 상반기에 일본에서 비아디 차량이요, 무려 1084대가 팔았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비아디에 일본에서 있잖아요. 우리보다 반중 감정이 더 이렇게 큰 일본에서 1084대나 팔았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 현대 기아보다 한 2배 이상은 많이 팔았거든요. 얘네가 전기차로 봤을 때 일본에서.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자료를 지금 제가 본 건 있는데 그냥 말로 표현해 드리자면, 일본에서 있잖아요. 일본에서 3분기인가 2분기에서 이 성장한, 그러니까 판매량이나 아니면 순이익이 성장한 두 개의 자동차 기업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테슬라랑 비아디예요. 이 두 개의 기업만 전기차에서 지금 순이익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판매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비아디가 일본, 우리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도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뭐 승승장구라고 해야죠. 그래도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본의 23년 8월 기사인데요. 이게 쭉 보시면은 8월 26일 날 작년에요. 작년에 쇼룸을 열었습니다. 쇼룸을 도쿄에서 첫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 10개 이상의 쇼룸을 운영하고 있고, 23년 기준이요, 25년 말까지는 일본 내에서 100개가 넘는 쇼룸을 짓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공식적으로 진출을 선언했고, 아마도 이게 어디죠? 하모니 모터스라고 해서 여기 끼고 딜러사를 끼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무서운 게 딜러사를 끼고 이런 쇼룸들을 전국 각지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뭐 서울이고 광역시별로 아마도 열려고 하겠죠. 수도권이 일단 들어오고 나서 이제 광역시로 퍼지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적으로 전 시장이랑 서비스 센터를 갖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제품을 살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뭐 가격도 있겠지만 사고 관리죠. AS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관리인데, 이런 서비스 관리에서도 비아디가 이런 식으로 쇼룸과 서비스 센터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런 관리가 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우려하는, 중국 전기차 많이 고장나는 거 아니야? 고장나면 얘네들이 제대로 외국 브랜드니까 책임 안 지고 그냥 먹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마도 비아디 측에서는 쇼룸이나 서비스 센터를 대대적으로 차츰차츰 확장을 해서 나가면서 그런 우려를 아마 잠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고, 이렇게 서서히 제대로 준비해서 들어온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비아디가 제대로 준비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진출하는 차종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아토3, 그 다음에 돌핀, 실, 이런 모델이잖아요. 물론 여기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아토3가 아마 주력일 거예요. 이 아토3가 주력일 텐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신 모델도 아니고, 물론 수출할 때 이 세 개의 기본 모델로 일단은 찔러 본 다음에, 태국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일단 이 세 모델로 들어옵니다. 들어온 다음에 반응이 어느 정도 좋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판매가 늘어나고, 그 지역에서 이제 쇼룸이나 아니면은 이런 서비스 센터가 늘려갈 거 아니에요? 늘려간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모델을 집어넣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집어넣으면서 확장을 시키거든요. 확장을 시키면서 그 지역에서 계속 이제 뭐라고 해야죠? 사업권을 늘려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죠. 그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를 예로 들면 호주에서도 비아디가 전기차 기준으로 현대 기아보다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도 이렇게 돌핀이 출시가 되고 서서히 진출을 한다, 이게 출시가 되고, 호주에서는 이미 아토3나 실이나 이런 게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미 비아디의 인지도가 있으니까 서서히 이제 돌핀도 진출을 하고, 비아디의 픽업 트럭인 샤크라고 있어요. 샤크도 호주에 출시를 해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서히 비아디가 이 들어오는 게 그냥 찔러보고 안 통하면 철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들어온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진짜 끝까지 계속 들어온다.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마련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본에서도 보세요. 일본 진출을 성공을 해서 지금 기사를 제가 가져와서 보여주잖아요. 상반기에만 1084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쇼룸도 늘려가고 서비스 센터도 늘려가면서 일본에서 인지도를 쌓고 있으니까, 이제는 탱 SUV라고 해서 이거랑 더 많은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래서 탱이랑 그다음에 한이랑 친이랑 이런 모델들도 이렇게 출시를 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탱은 7인승 SUV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탕은 소형 SUV, 그 다음에 미니카 세단 이런 것도 이제는 계속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이랑 퀸, 이 친이라고 읽어야 되나? 친 세단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라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일본에서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제는 나온다고 하면은 더 좋겠죠. 우리나라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친이나 한 EV 있잖아요.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은 2500km로 갑니다. 그래서 이 모델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은 뭐 비쌀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뭐 또 비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현지 기준에서 한 EV나 친 EV든 지금 어디죠? 중국 내에서는 2천만 원대 가격이거든요. 특히나 친 EV가 2천만 원대고, 한은 좀 비쌀 수도 있습니다. 한은 한 3, 4천만 원대고 2천만 원대인데 이게 3천만 원대에 들어와도 2,500km 가는 이 세단이 들어온다고 하면, 하이브리드 세단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인기를 얻을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일본에서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고, 지커도 우리나라에 진출한다고 하잖아요. 비아디도 진출하고 지커도 우리나라에 진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도 가져왔는데요. 지커도 일본에 진출을 했습니다. 일본에 지금 25년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서 4분기에 일본에 쇼룸을 건설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커는 4분기에 일본에 쇼룸을 시작할 예정이고, 일본에서 차량 판매 및 배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커도 일본에 25년에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서 아마 여러 가지 이런 쇼룸을 열고 비아디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일본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지커도 이걸 보고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이 지커도 26년에 우리나라도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게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그러면은 막 우리가 무시할 정도로 그냥 뭐 듣보고 야 중국 전기차 저거 쓰레기지 뭐 이렇게 하는 기업이냐, 그게 결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비아디가 창저우라는 이 선박을 건조해서 이제는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이니까 테스트라고 하죠. 테스트를 했는데요. 여기에 5,000대의 전기차가 실려서 유럽으로 갈 거라고 합니다. 유럽을 횡단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로로 선박이라고, 이 자동차를 실는 선박이 노로 선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는 유럽이나 이런 데를 계속, 남미나 이런 데도
계속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출선이 계속 늘어나고 한국은 뭐 금방 왔다 가잖아요. 이게 있으면은 이런 게 계속 인천항이나 이런 데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은 엄청난 차량들이 아마도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일주일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적재 용량은 원래는 7,000대 정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디가 무서운 게 여러분들 11월 달에요. 50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50만 대요. 11월 달에 50만 대. 한국은 1년 내내 해야 전기차가 몇 대 팔리는지 아세요? 16만 대, 작년에 17만 대 팔렸거든요. 근데 비아디는 한 개월 만에 50만 대를 판매해버리는 무서운 공룡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아디의 강점은 우리나라가 요즘 좋아하는 하이브리드에서도 엄청난 생산을 해버린다. 이 비아디가 이번에 올해 잘 나간 이유가 이 하이브리드 판매 매출이 6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판매 대수 중에 하이브리드가 60%가 넘었고요. 40%가 순수 전기차인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하이브리드 이 점유율 중에서 이 세 개의 하이브리드 점유율 중에서 40%를 글로벌 하이브리드 판매의 40%를 비아디가 차지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거의 뭐 장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다음에는 순수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더 많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서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아디는 배터리도 만들잖아요. 배터리 출하량도 CATL이랑 합쳐서 이번에 또 발표가 됐는데요. 52%다. 출하량이 52%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무섭다. LG 엔솔보다 비아디는 배터리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까지 만들어서 무섭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비아디가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영국에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진심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수한 나라가 제 생각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진출을 해서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철수한 나라는 없고 계속 모르겠어요. 판매가 잘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뭐 물론 얘네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싸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아토3나 실이나 아니면은 뭐 돌핀이나 이런 게 싸게 판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싸게 판매한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 싸면은 우리나라에 살 거냐. 중국 전기차라고 해도 중국차라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 정도 싸면 한국차보다 살 거냐 하니까 500에서 10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500에서 1000만 원을 본격적인 마케팅으로 싸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제주도나 렌터카 업체 있잖아요. 렌터카 업체에 우선적으로 이 렌터카를 뿌린 다음에 비아디를 경험할 수 있게 그래서 비아디 전기차도 나름 성능도 괜찮고 우리나라 전기차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인산철을 그렇게 안 좋게 봤지만 렌터카로 써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런 인식을 또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비아디가 이것도 전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영국의 렌터카 회사 옥토푸스랑 3년간 5,000대의 전기차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나라에 멕시코에도 가고 있고 브라질에도 가고 있고 그다음에 남미 국가들에도 이게 지금 렌터카로도 이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한국에서도 렌터카로 이렇게 진출을 해서 아마 비아디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쭉 읽어드릴게요. 독일 렌터카 업체랑도 식스트라고 해서 여기랑도 제휴를 맺고 10만 대를 이렇게 넣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터카로 서서히 들어오면서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아디가 첫 술에 배부르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진출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게 무서운 거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에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비아디를 생각했을 때 그냥 전기차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비아디는 다른 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배터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A부터 Z까지 그냥 뭐라고 해야죠? 다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품까지 다 해서 아예 전기차를 다 만들어내는 회사거든요.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지만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특히나 배터리죠. 배터리는 뭐 CATL이나 비아디나 LG 에너지솔루션이나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데서 받아서 쓰잖아요. 그런데 비아디는 자체 블레이드 배터리, LF 배터리를 써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제 개발을 해서 어떤 걸 할 거냐고 하면 비아디 전자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죠?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아디 전자라고 해서 전자기업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애플의 아이폰에도 이 부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는 여기서 비아디에서 이제 자체 내장칩을 만들어냈고 출시를 했고요. 이제는 뭐 다음 분기나 아니면 내년부터는 자체 이게 들어간 자율주행 칩이 들어간 차량을 출시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비아디를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비아디가 꾸준히 들어오니까 이게 무서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얘기해 드릴 내용은 비아디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은 더 무서운 게 일단은 이 세종 아까 비아디가 들어오는 모델 중에서 뭐 이런 좀 아까 처음에 아토3나 실이나 그 다음에 뭐였죠? 돌핀이나 이 모델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직접 봤을 때도 프랑스에서 직접 봤거든요. 근데 좀 약간 속된 말로 싸구려틱이 나아요. 하지만 이게 들어온 다음에 다른 모델들이 있잖아요. 다른 모델들 비아디에서 들어오는 모델 중에 DM이라고 붙은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이거든요. 그 다음에 CL06, CL-GT 뭐 이런 조금 CL07DM, DM 붙은 거 있잖아요. DM이 뭐냐면 송-L DM 이런 게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더 좋거든요. 바다사자나 뭐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더 좋아할 약간 좋은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산하에 럭셔리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양왕이라고 해서 이거는 가격이 얼마냐면 이 양왕 U8이요 1억이 넘어가요. 1억이 넘어가는데 이게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U9도 이 스포츠카인데 1억이 넘어가거든요. 2억 가까이 하거든요. 이게 이런 약간 뭐라 해야죠?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약간 프리미엄 모델들이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을 가진 모델은 없거든요. 왜냐 이렇게 비싼 전기차가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없고요. 그래서 아마 잠깐 보여드릴게요. 양왕 이 지금 모델에 약간 이 뭐라고 하죠? 바퀴가 4개 모터가 달려 있어요. 이게 1억짜리 넘는 차량이라서 각 바퀴별로 모터가 달려 있어서 각 뭐 이렇게 구동을 따르게 할 수 있어서 이 피턴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탱크턴이라고 해야 되나 탱크턴을 할 수 있어서 이 평행 주차할 때 이런 식으로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탱크턴이라고 해서 탱크턴도 할 수가 있고 물에서도 이렇게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방수가 돼서 갑자기 우리나라 침수할 때 있잖아요. 강남 이런 데 침수할 때 갑자기 침수할 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이게 방수가 되기 때문에 긴급 이런 물에서 주행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까지 있다. 이 1억 얼마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마도 쓸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왜냐, 물에서 방수가 되고 긴급적으로 이렇게 침수가 됐을 때 탈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강남에서 쓰실 부자분도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간 또 어디 있죠? 뭐 CL 시리즈나 덴자 시리즈. 이 덴자라고 해서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제네시스 있잖아요. 제네시스 브랜드인데 덴자 시리즈라고 해서 이거는 세단이랑 해치백 막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모터가 또 따로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뒷바퀴만 움직여서 이게 주차를 할 수가 있으며 평행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덴자 시리즈라고 해서 이 시리즈도 만약 해치백으로 또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니면 SUV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먹힐 수가 있다. 이런 주차를 시키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앞에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요. 더 무서운 거는 이 자율주행이 이제는 탑재가 된다는 얘기고 자율주행이 탑재가 되고 또 보여드릴게요. 이 팡청바오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팡청바오 시리즈라고 해서 아마 국내 유튜버들이 많이 소개했을 거예요. 팡청바오 5랑 그 다음에 팡청바오 8 이 시리즈 SUV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방식이 무서운 겁니다. 자율주행이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쓰일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자율주행이나 이 소프트웨어가 이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덴자 시리즈에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하웨이의 이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죠? 비아디의 자체 자율주행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자동 주차나 아니면 자율주행 엔드투엔드라고 해서 주차장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를 아마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아디 모델 이렇게 안에만 봐도 제대로 잘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주행 보조까지도 이런 기능까지도 갖춘 그런 비아디가 합산 가격에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사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금 주행 보조까지 되고 이 소프트웨어 파워가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비아디가 더 뛰어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파워나 이런 내부 마감재나 이런 게 더 좋은, 지금 들어오는 C나 이런 모델보다 더 조금 한 1,000만원, 2,000만원 비싼 전기차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잘 팔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품질이 나름 괜찮거든요. 그리고 비아디가 무서운 게 얘네들은 지금 90만 명의 인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채용 직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을 짓는 것도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또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늘려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전기차를 생산해내고 더 싸게 생산해낼지 이게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비아디의 진출을 우리가 허투루 보면 안 된다. 이제 계속 들어올 모델들이 더 무섭기 때문에 이걸 허투루 보면은 우리가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덴자 시리즈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왕 시리즈, 덴자 시리즈, 그다음에 팡청바오 시리즈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이쪽 가격대는 아마 5천만원에서 6천만원대 가격대거든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것도 충분히 인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나온 적이 없지만 슈퍼9이라고 해서 이 팡청바오 시리즈에서 이거가 나오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나오면은 아마 강남 부자들은 또 이런 전기차 있잖아요. 이 전기차 로망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구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이것까지는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아마 팡청바오 이 8 이거나 5나 8 이게 들어올 거고요. 아마 덴자 시리즈나 조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는 약간 조금 비싼 모델을 우리나라가 또 좋아하거든요. 좀 품질이 좋고 약간 좋은 기능들이 있고 뽐낼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이 들어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만큼 무섭다. 그래서 비아디의 한국 진출 무조건 생존한다는 말이 다 이런 이유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는 제가 비아디가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배터리도 만들기 때문에 비아디가 지금 보면은 XCMG라고 해서 여기 회사랑 배터리 계약을 해서 이 중장비에 뭐 로더나 아니면은 채굴 장비나 이런 거에도 전동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전동화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탄소 제로다 이런 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 버스나 이런 거는 비아디 버스가 많이 들어왔죠. 근데 지게차나 로더나 아니면 뭐 마이닝 장비 뭐 이런 장비들 아니면 굴삭기 이런 것도 이제는 비아디 배터리가 들어가서 전동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 그런 장비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좀 멀리 본 거고요. 비아디도 하이캐스팅이 있기 때문에 생산력을 빠르게 완비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비아디가 있잖아요. 비아디가 우리나라 뭐 지방 소멸이다 해서 지방들이 지금 소멸하고 있고 지방 경제가 안 좋잖아요. 내수도 지금 부진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아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 공장에 온다, 아니면 창원 공장에 온다, 아니면은 군산에 있는 공장을 인수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생산을 하겠다. 왜냐? 여기는 미국이랑 유럽이랑 FTA를 맺었으니까 여기서 생산하면은 충분히 수출이 가능하니까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한국에도 판매를 하지만 유럽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에 판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충분히 비아디가 공장을 한국에 짓고 진출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방 소멸이다, 지방 경제가 안 좋은데 만약 비아디가 들어와서 투자를 해주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걸 과연 마다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비아디가 더 무서운 거는 이 전기차만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인프라 시설 있잖아요.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아디 슈퍼차저 브랜드를 이미 등록하고 상표 특허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쉘 석유 있잖아요. 쉘이랑 합쳐서 파트너십과는 별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태양광 패널도 비아디가 만들고요. 그다음에 ESS 캐비넷 이런 것도 비아디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얼굴 스캔을 통한 입구, 자판기, 자동 제어, 디스플레이어, 뭐 완전 자율형 휴게소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휴게소 모듈은 전 세계로 쉽게 운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알루미늄으로 어디든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비아디는 중국과 전 세계에 진행되는 이 대규모의 고속 충전기 확장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른 국가에도 빠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이런 부스 같은 거, 이런 비아디가 자체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에 배터리 저장 시설, 이런 뭐라고 해야죠? 여러분들 휴게소에 아니면은 그냥 지방이나 아니면은 그냥 여러 지역에 이 부스를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슈퍼차저, 비아디의 슈퍼차저 이런 걸 만들어내고 여기 지붕에는 비아디의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이 패널 비아디가 만들어내거든요. 이걸 설치하고 충전소도 설치하고 저 이런 지금
배터리까지 비아디가 배터리 ESS 이것도 만들거든요. 이것도 판매량이 좋아요. 이 배터리 저장 시설도 옆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런 인프라까지 만약에 지방이나 아니면 여러 지역에 우리나라 지역에 설치를 해준다고 하면 과연 마다할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비아디가 계속 진출해 들어온다고 하면은 과연 뭐 우리나라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지만 안 좋아질 수가 있을까? 지역 경제를 살려주는데 과연 싫어할 사람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휴게소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휴게소를 세우면서 비아디가 들어올 수가 있다. 자판기도 있고요. 여기 TV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해서 충전소에서 이게 쉴 수 있게 해주고요. 아니면 이게 뭐라고 해야죠? 뭐라고 해야 될까? 휴게소에도 설치가 되고 아니면은 주요 지역에 이런 게 설치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도 간편하고 빠르게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늘려가거나 아니면 태양광 시설도 비아디가 이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것도 만약에 쭉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산업도 더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방 쪽에. 그래서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위협적이다. 그래서 비아디든 아니면 중국 전기차들도 인프라를 이렇게 건설하면서 가는 게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고요. 비아디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니오거든요. 니오를 예를 들었지만 니오도 지금 전기차에서 스마트 그리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오도 배터리 교환소라고 해서 배터리 충전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고 그거를 배터리에 저장하거든요. 그 저장한 전기를 자동차에 충전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전기를 이제는 ESS라고 해서 이런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전기를 컨트롤해서 팔 수도 있고 이 뭐라고 해야죠? 이런데 가정에도 이렇게 팔 수가 있고 가정에서 충전된 전기를 여기로 갖고 와서 충전을 해서 또 모아놨다가 또 가정에도 팔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에게도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이 전기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풍력이나 아니면 수력이나 이런 발전도 여기에 또 저장을 해서 또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전기차도 미리 내가 충전을 해놨어요. 근데 이 전기가 남아. 그러면은 가서 전기차에 있는 전기도 전기가 부족할 때 팔 수 있는 이런 경제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과연 마다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들어온다 하면 진짜 우리나라에 뿌리 내릴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다. 이거를 뽑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무서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인산철 배터리 또 LF 배터리가 재활용이 안 된다고 우리 NCM 배터리는 재활용이 잘 되고 LF 배터리는 재활용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물을 타면서 좀 하나만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뭐 기자분이나 아니면 뭐 유튜버 분들이 계신데 중요한 거는 인산철이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재활용하기에는 워낙 인과 철이라고 하죠. 인산철에 들어가는 이게 너무 싸기 때문에 그 재활용 가치라고 해야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묻거나 그런 거고요. 니켈 코발트는 원래 비싸기 때문에 NCM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는 비싸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면 효용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이게 뭐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인산철이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인산철이 재활용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자동차에 썼다가 그 다음에는 그 자동차에 있는 걸 빼내서 여기에 그냥 쌓으면 됩니다. ESS 이 에너지 저장 시설이거든요. 여기 풍력에서 발전된 거를 여기에 저장을 하는 에너지 저장 배터리인데 여기에다가 이 자동차로 썼던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여기다 쌓아놓고 에너지 저장 시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인산철도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ESS로 더 써먹으면은 충분히 오래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인산철이 원래 NCM 배터리보다 수명이 길잖아요. 그리고 활용성 그리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된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성공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얘네들이 작정하고 얘네들은 규모가 크잖아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작정하고 손해보고 판다 하면은 아마도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대 기아가 딱 잘 버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대 기아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아디가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죠? 찍히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출혈 경쟁은 할 것 같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서서히 아마도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그냥 뭐 이런 기업이 아니라 그냥 뭐 듣보 기업도 아니고 작은 기업도 아니고 테슬라랑 경쟁하고 테슬라보다 이 판매량이 많고 그다음에 매출도 테슬라 이제 버금가게 이렇게 가까이 온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렌 버핏이 14년 전부터 투자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등 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을 넓혀가는 이런 무서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런 비아디의 전략을 보시고 이렇게 배우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를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비아디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런 자동화를 시켜서 이런 물류 공장까지도 지을 수가 있으면, 이게 태국에 있는 비아디의 제품이나 물류 공장 웨어하우스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화되어 있고 이런 장비들이 여러 이렇게 장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전동화된 지게차나 이런 걸로 다니면서 이런 부품 이런 시설까지도 다 유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도 무섭겠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 자율주행으로 지게차가 이렇게 다닙니다. 이것까지도 비아디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 무서워질 거라 저는 보고 있으면서, 비아디가 알리나 테무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이제 현기를 위협하는 이런 기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뭐 구독 안 하실 거면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뭐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댓글들은 제가 그냥 차단할 거니까 좀 비판적인 이런 건설적인 비판이나 아니면 이런 조금 건설적인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